미스터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 개인별 또 부문별 그 수상자들이 발표되는 시기죠. 11월 4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이제 그 BBWAA, 그러니까 베이스볼 라이터스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 이제 신인왕, 감독상, 사이 영상, 그리고 MVP, 최종 파이널리스트 그 3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3명씩 발표하는 이유가요, 이걸 이제 이벤트화해서 MLB 네트워크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쇼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사실 시즌 끝나고 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파이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때 방송국에서 MLB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현진 선수 집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캇 보라스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할지. 근데 통역은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보라스 사무실에 있는 아마 또 한국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통역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3명 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BBWAA는 1908년도에 출범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기자단, 굉장히 오래됐죠. 전통이 오래됐고 100년이 넘는 그런 기구인데, 신문 기자, 잡지 기자, 그리고 또 웹사이트, 그러니까 온라인 그런 데 기자들이 회원인데, 회원이라고 그래서 이 투표권을 부여받는 건 아닙니다. 일본 기자들도 여기 많아요. BBWAA에 속해요. 근데 이 BBWAA에 속하는 건 일단 원정 경기를 가야 됩니다. 홈 경기만 가서 취재하는 사람한테는 이 BBWAA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도 지금 한 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BBWAA, 미국 야구 기자단에서 투표하는 게 가장 큰 게 명예전당 회원 투표죠. 그러니까 명예전당 회원도 등급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기자단이 투표하는 게 가장 권위가 있고, 거기서 안 되겠고 나중에 원로위원회에서 되는 건 이제 일종의 구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수 선수상, 이게 MVP인데요. 이 공식 명칭은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 어워드입니다. 이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는 그 1919년대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블랙삭스 스캔들이 있을 때 이 연방 그 판사 출신의 이분을 이제 커미셔너로 모셨어요. 그래서 야구계가 정화가 됐죠. 아주 그 추상 같은 명명으로 그때 당시에 이 블랙삭스 스캔들에 속했던 선수들을 다 야구계에서 영구 추방했죠. 그리고 이제 MVP 다음에 사이 영상, 그 다음에 신인왕의 공식 명칭은 제키 로빈슨 루키 오브 더 이어 어워드입니다. 제키 로빈슨 아시다시피 1947년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흑백 차별의 벽을 허문 그런 위대한 운동선수죠. 그리고 감독상, 이렇게 이제 5개 부분에서 야구 기자단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 야구 기자단 파워가 셉니다. 우리가 그 야구장에 들어가려면은 그 출입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크레덴셜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메이저리그가 발급하고 이 BBWAA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야구 만약에 KBO 리그에서 야구 기자단이 이 출입증 발급한다면 누가 그 인정해 주겠어요? 야구 기자단 기자들도 욕 먹고 그러는 판에 권위가 없고 그런데, 여기는 역사도 오래됐고, 최근에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부단장 해고도 이 야구 기자단에서 그 아주 비난 성명 내고 그래서 해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부단장이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갔을 때 그 로베르토 오스나 마무리 투수 가정폭력으로 그 징계를 받았던 선수가 우리는 있다 그러면서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여기자 앞에서 막 환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자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해고가 됐죠. 자, 이 4개 부문상 이제 투표는 정규 시즌 마감일 날 투표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은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투표인단은 양 리그가 있는데, 그러면 15개 도시의 프랜차이즈가 있죠. 그래서 2명씩 30인씩 하고 각자 리그에다가만 이제 투표를 해요. 아메리칸 리그 팀 기자는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는 내셔널 리그. 그다음에
MVP는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가 있어요. 1위 표가 14포인트고 2위 9포인트, 3위 8포인트 순입니다. 그리고 싸이 영상은 1위부터 5위까지예요. 예, 1위가 7포인트, 2위가 4포인트, 3위 3포인트 이런 순서고요. 신인왕과 감독상은 1위부터 3위까지인데요. 1위는 이제 5포인트, 2위 3포인트 이 순서인데 그것도 또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는 게 MVP는 투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파이널리스트 3명 외에도 자기가 텍사스 레인저스 기자가 나는 추신수가 MVP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위 표는 안 주더라도 그래서 그 랭킹이 쭉 나와요. 그리고 싸이 영상도 그러니까 싸이 영상은 투수라는 거는 이게 활약하는 게 이 MVP처럼 야수들처럼 이렇게 폭이 넓지 않아서 1위부터 5위까지 이런 순서로 돼 있는 겁니다. 신인왕 11월 11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보셨겠지만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그 쿠바에서 넘어온 요단 알바레스 그리고 템파베이 레이스의 내야수인 브랜든 로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 자완투수 존 민스가 이제 아메리칸 리그 그 최종 후보 3명이고요. 그다음에 내셔널 리그는 뉴욕 매츠의 피터 알렌조, 그다음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이크 소로카 한때는 유현진과 방어일 경쟁도 했었죠. 그다음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그 페르난드 타티스 주니어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에게 한 이닝에 말 놓는 2개를 쳤던 그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페르난도 타티스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그 수비도 잘하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입니다. 유격수죠. 그리고 이제 감독상은 11월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 미네소타 트윈스의 로코 발델리, 그다음에 이제 뉴욕 양키스의 에런 분, 템파베이 레이스의 케빈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발델리는 전년도보다 트윈스가 23승이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보로 오를만 하고 에런 분 같은 경우는 이 뉴욕 양키스가 부상 병동이었어요. 그 팀을 2012년 이후 7년 만에 지구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의 케빈 캐시 이 팀이 최저 연봉 팀이잖아요. 그 팀을 이제 와일드카드로 이끌었으니까 감독상 후보에 올만합니다. 그리고 크레이크 카운셀, 내셔널리그 미러키 브루어스, 그다음에 이제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클 실트, 그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브라이언 스니트거. 이 카운셀과 실트는 이제 중부지구의 감독들인데 카운셀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크리스찬 옐리치가 빠진 상황에서도 와일드카드로 이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독상 후보 중에서 재밌는 거는 월드 시리즈에 올라간 이 두 감독은 최종 후보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힌치하고 데이브 마르티네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됐어요. 감독의 역량은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 나타나는데 왜 포스트 시즌 성적은 포함시키지 않느냐. 우리 데이브 로버츠 능력 없잖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그거 알잖아요. 근데 KBO 리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거예요. 한국 시리즈 우승팀 감독이 그냥 자동으로 올해의 감독상 수상합니다. 자, 싸이 영상 수상 11월 13일 날. 자, 이제 아메리칸 리그 게리 콜, 그 다음에 템파베이의 찰리 모튼, 휴스턴의 이제 저스틴 볼랜더. 이 세 명이 경쟁인데 게리 콜이 이제 유력하죠. 그리고 이 내셔널 리그는 제이콥 디그롬, 유현진, 맥스 셔저인데 이 싸이 영상을 할 때, 그러니까 고전적인 예전에는 승, 방어율, 삼진 이런 부분들, 투수 삼관왕 부분들이 상당히 이 수상자의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투구 이닝, 뭐 탈삼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팀보다 개인 능력을 더 그 수상자의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기록이 그러면 투수 능력에 중요한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제이콥 디그롬이 유리한 게 유현진 선수보다 유리한 게 투구 이닝이 많아요. 204이닝을 던졌어요. 그리고 삼진도 255개. 근데 유현진 선수가 182.2이닝이에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그 8월 달에 4경기 연속 부진했던 게 정말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유현진 선수가 그 8월 4경기 연속 부진도 딛고 그대로 그 당시 메이저리그 1점대 방어율을 유지했으면 싸이 영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지만 마무리도 일단 잘했어요. 지금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디그롬이 조금 유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또 예상입니다. 그리고 MVP는 이제 11월 14일 날 발표가 돼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알렉스 브레그만, 그리고 오클랜드 에이스의 마커스 시미엔, 유격수죠. 그다음에 이제 LA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웃. 엔젤스의 트라웃은 뭐 단골 후보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디 벨린저, 그리고 워싱턴 내셔널스의 앤서니 랜든, 미러키 브루어스의 이제 크리스찬 엘리치. 엘리치가 이제 부상을 당해갖고 올해 130경기밖에 출장을 하지 못했는데 타격 선두예요. 그리고 팀 공헌도도 높고 그래서 일단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조금 누가 될지 이거는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리그는 알렉스 브레그먼이 훨씬 유리합니다. 트라웃도 그 부상당해갖고 막판에 치열한 경쟁을 하질 못했는데요. 근데 MVP 같은 경우는 그 MVP 수상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사실 WAR입니다. WAR. 그러니까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가 지난 5년 동안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2015년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조시 도널드슨만 빼고 워르가 1위 한 선수들이 다 이 MVP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조시 도널드슨은 그 WAR이 2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MVP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이제 이 MVP 후보 중에 이 뉴욕 양키스의 그 DJ 리메이유가 최종 3인에 빠진 거, 그 다음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이 로널드 아쿠나 주니어가도 최종 3인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아쿠나 주니어가 만약에 그 막판에 그 부상이 아니어갖고 그대로 40-41 클럽 작성을 했다면 타율이 2할 8푼이라도 아마 MVP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죠. 근데 이 40-40이 안 되고 도루가 37개로 그쳤잖아요. 그래서 최종 3인 후보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의 르메이유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타격 2위죠. 타점이 102개를 기록했는데 내야수의 타점이 이렇게 높은 거, 그리고 주자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타율이 3할 8푼 9리였어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1루수, 2루수, 3루수. 그러니까 전천후 선수로서 다 이 포지션에서 25경기 이상 출전했는데 최종 3인. 특히 또 이 오클랜드의 마커스 시미엔한테 조금 밀렸습니다. 시미엔이 이번에 또 이렇게 최종 3인 후보에 올라간 거는 162경기 전체를 다 뛰어서 또 높은 점수를 받은 점도 있습니다. 네, 이상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종